배우자와 상간남 여 사이에 사랑해, 오늘 밤 기대돼, 보고 싶어, 뭐 이런 애정 표현을 갔으면 이건 뭐 무조건 증거가 된다. 요거는 사실 판사님한테 크게 기대하지 마셔야 돼요. 흥신소 가서 구하면 증거로 쓸 수 있냐, 이런 문의들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터넷에 떠도는 찌라시들 모아놓은 거 지금 들고 있거든요. 제가 원래 대본 같은 거 안 들고 있는데 요거는 찌라시 내용을 제가 숙지할 수가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들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판사가 인정하는 불륜증거 베스트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어떤 게 있냐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각각 이런 것들이 증거가 인정이 되는지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불륜 증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그거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 증명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증명책임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입증을 못하면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소송 제기하는 쪽에서 증거를 수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옛날에 간통죄 있을 때는 사실 경찰관님이 알아서 다 수집해 줬는데 이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뭐 이런 현실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 인터넷에 찌라시에 보는 요 증거들 중에 어떤 증거들이 좀 유명한 증거들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 적혀 있는 게 뭐가 적혀 있냐면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카톡, 문자, SNS 대화 기록, 배우자와 상간남 여 사이에 사랑해, 오늘 밤 기대돼, 보고 싶어, 뭐 이런 애정 표현을 갔으면 이건 뭐 무조건 증거가 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많기는 해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뭐 사랑해, 뭐 이런 문자 보내면 아무한테나 사랑한다고 말 안 하잖아요. 뭐 와이프한테도 사랑한다는 말 안 하시는 분들 많다고 하시는데,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한다고 말 안 하니까 사랑해라고 했다고 해서 뭐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보고 싶다, 뭐 단순히 오늘 밤 기대돼,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전후 맥락이 필요해요. 그냥 생뚱밖에 그냥 보고 싶다 한마디 했다고 뭐 위자료를 인정해 줄 만큼 저희 나라가 그렇게까지 판사님들이 엄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후 맥락이 좀 필요하고, 여기 두 번째 증거로 나오는 게 전화통화 기록이에요. 전화통화 기록이 밤에 수십 통 전화 연락하고 너무 오래 연락했다고 있으면 단순 지인관계로 보기 어려워서 불륜 증거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요거는 사실 요것만으로 불륜 증거를 인정하기는 쉽진 않아요. 앞에서 말하는 뭐 사랑해, 뭐 이런 카톡 메시지 있었을 때 그런 거 플러스 이런 뭐 전화 기록이 있고 야심한 밤에도 서로 주고받았다 하면 좀 유의미한 증거가 될지 몰라도, 요거 하나 그냥 전화 서로 기록 많이 받았다는 거 가지고 불륜으로 인정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메일 쪽지 기록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직접 못 만날 때 메일 주고받아서 있거나 아니면 뭐 쪽지 뭐 보내거나, 여기 빠져 있는데 뭐 일기장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단순히 생각을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인정이 돼요. 이메일 뭐 이런 통신 수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SNS처럼 그냥 그 내용이 중요한 것 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지, 서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니까 요거는 형식보다는 실질 뭐 이런 거 중요하니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블랙박스 CCTV 영상 뭐 이런 것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블랙박스 영상 증거됩니다. 모텔에 주차장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나와서 같이 모텔로 걸어가는 그런 블랙박스 영상이 찍힌다고 하면 당연히 부정행위 증거고, 만약에 제 와이프가 그랬다고 하면 저도 빡쳐서 못 참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 판사님들 생각보다 합리적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호텔 모텔 출입 영상 이렇게 돼 있는데요, 두 사람이 호텔 입구만 같이 들어가도 인정이 됩니다. 요거는 제가 판결로 받아봤고, 이거보다 더 확실한 거 없잖아요. 남이랑 아무 이유 없이 모텔을 들어가진 않아요. 물론 동성 간에 간다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죠. 만나시는 뭐 배우자분이 게이든 레즈든 뭐 이런 성향까지 입증을 하셔야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하나만으로는 사실 동성 간에는 좀 어렵지만 이성 간에는 뭐 쉽게 인정이 되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녹취록, 불륜사실 인정, 자백 포함 뭐 이런 녹취록들 말씀을 하시는데, 녹취록도 당연히 상대편이 인정하는 녹음이 됐다고 하면 그거 증거로 인정이 됩니다. 실제로 그런 걸로 판결도 많이 받아봤고, 이런 것들은 인정이 되는데, 앞에 서로 주고받는 메시지나 부정행위 정도를 나타냄에 있어서 그 정도의 내용이 같이 담겨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거 아니라도 바람핀 거 맞아, 미안해, 이 정도만 돼도 뭐 인정되는 적이 있었어요. 금액이 작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병원 진단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사실 판사님한테 크게 기대하지는 마셔야 돼요.
진단서 하나 받았다고 해서 이거 외도했네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혹시 그 판사님이 배우자분이 바람을 놨다거나 뭐 이런 아주 트라우마가 있으신 거 아니고서야 아무리 재량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 가지고 인정하기는 힘들어요. 아니 물론 다른 누가 봐도 불륜인 증거들이 있는 상황에서 위자료 금액을 측정함에 있어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충격을 받았네 하면서 산정할 때 고려해 줄 수는 있지만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증거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찌라시에 있진 않은데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흥신소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냐, 그 증거를 쓸 수 있냐, 그런 것부터 해서 어떤 거는 증거를 수집하면 뭐 불법적이고 어떤 거는 합법적인 증거냐, 뭐 이런 것들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흥신소 같은 경우에 이용하시면 그거 불법이십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시면 흥신소 변호사 이용하고 싶어요, 연결해주세요 이런 분들 많으신데 제가 뭐 그래서 명색이 변호사인데 불법을 조장할 수는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실 그건 불법입니다 뭐 해서 더 이상 거기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우리나라 불굴의 한국인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흥신소 통해서 증거 가지고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거 증거로 쓰시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서 이거 가지고 상관소송 제기하셔서 위자료로 충분히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또 증거 수집을 할 때 많이 또 실수를 하시고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녹음 같은 걸 하실 때 어떨 때는 합법이고 어떨 때는 불법이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대화 당사자 간에 녹음을 하면 합법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와이프랑 이야기하는데 제가 나중에 와이프 골려 먹으려고 이렇게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하는데 이제 그거는 저랑 이야기할 때 제가 이야기하니까 그건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 녹음은 무조건 저랑 이야기하니까 합법이겠죠. 근데 와이프랑 장모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몰래 녹음을 해요. 이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대화 당사자가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인터넷에 떠도는 거 보니까 대화를 할 때 녹음을 하면서 나도 대화에 끼어들어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합법 불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하시면서 증거를 수집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민사든 가사든 사항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라는 게 형사만큼 그렇게 활달하게 뭐 적용이 좀 약하게 되는 편이라 웬만하면 증거가 인정이 되니까, 심지어 당근마켓 메시지 주고받고 뭐 별의별 요즘 성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인정이 되니까 바람을 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걸리기 쉬운 환경이니까 조심하시고, 두 번 피실 거 한 번만 피시든 안 피시든 마음을 좀 먹으시고, 아 좀 쎄하다, 바람 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니까 한번 불륜을 잡아보겠다는 마음으로 뛰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물론 모르는 게 약이라고 스쳐가는 바람으로 서로 아무것도 모르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제일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불륜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였고, 불륜이 없는 세상, 불륜이 벌어졌다고 하면 간통죄는 없지만 그래도 금융치료라도 좀 되는 세상, 이런 걸 좀 꿈꾸면서 그 다음에 좀 찌라시 흔들리지 말고 정확한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 컨텐츠를 찍게 됐는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찌라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컨텐츠도 한번 좀 힘주어서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별의 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